아파트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일요일 오전인데 이제 영상을 키려고 방금 이제 이렇게 키려고 딱 했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끊기잖아요. 근데 요즘 전화 굉장히 많이 오는 게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들 이제 조직 분양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공급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광주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털어내려고 조직 분양 팀들이 뭐 적게는 80명, 많게는 200명까지 들어가서 계속 전화 옵니다. 뭐 이 팀들이 여러 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계속 연락을 오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굉장히 지금 많이 받는데 뭐 유선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 무선 전화, 이제 모르는 휴대폰으로 오는 전화도 있습니다. 웬만해서 잘 받지 않는데 받으면 대부분 10중 8구 요즘 이제 아파트 광고 분양 광고 시장이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 부동산 시장 또 아파트 시장이 살아남기 위한 이제 생존 경쟁 이런 게 좀 치열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도 뭐 같이 이제 부동산이나 아파트 좀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요. 어저께 이제 그 전화가 왔어요. 구독자 분들이 조금 이제 광주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요즘은 뭐 제보 내지는 뭐 만나자라고 하는 이제 연락들도 종종 오는 편인데요. 어저께 온 이야기는 조금 이제 좀 씁쓸한, 우리 지금 경제이 조금 어두운 그런 이제 우울한 소식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시행사, 광주에서 시행사 모 시행사 대표가 이제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정확한 거는 이제 다음 주 정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로 했는데 이제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압박들, 또 건설사들 이제 부도라든가 법정 관리, 또 자금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분양은 늘어나고 이런 여파들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의 이제 이슈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구독자 이제 10,000명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분도 많으시고 가끔 이제 좀 이제 서운한 이야기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가급적 저는 이제 이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좋은 건 좋다 또 안 좋은 건 안 좋다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24일 10,000명 좀 기념을 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이제 모시고 사실은 좀 커피나 한 잔 이렇게 하시면서 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주변에서 좀 응원해 주신 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24일 금요일 6시에 광주 라마다 호텔 상무지구에 있는 호텔에서 5시 반부터 저는 5시부터 올 것 같은데 거기서 한 8시 정도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인사도 나누고 네트워킹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또 시간 되신 분들 댓글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좀 협소해서 지금 한 50분 정도는 지금 오시기로 해서 확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한 10여 명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좀 괜찮으시고 하시면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건설 경기가 지금 위축되고 있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은 그나마 이렇게 선전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괜찮은 뭐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제 지방 아파트,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위험이 이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뭐 대구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울산, 포항, 뭐 이렇게 전국이 다 지금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광주도 작년부터 이제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부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한 12,000세대가 한꺼번에 이제 쏟아지고 이 고금리, 고물가, 이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도 지금 많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광주만 해도 이제 평당 2천만 원 초중반대 아파트들이 나와서 실제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어떤 아파트는 이제 평당 3천만 원 이제 최고 하이엔드죠. 이렇게 아파트가 나와서 이걸 두고 이제 해석들이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 부자들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1%의 선택이다. 이렇게 그 시장에 또 수요가 또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도 있는 반면에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미친 분양가다라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반응, 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이 이제 지방 아파트 인구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광주 인구가 141만 8천 명인데 올 1월달 1분기 1분기에 한 3,000명 가까이 정확하게 2,700명 청년 인구들이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빠지고 나갔다는 소리입니다. 인구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 사실 뭐 인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를 인구가 빠져나가도 1인 가구는 늘어나니까 혼자 살아도 집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수요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뭐 저희 세대 한 세대를 30년 이렇게 보면은 뭐 제너레이션 한 세대 그 이후는 참 이제 지방 시장이 불안해질 거고요. 또 특히나 이제 광주는 이 호남권의 이제 중심 도시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소도시 인구들이 좀 들어와서 그 폭투로 유지될 것 같은데 지방 소도시 구례 곡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여기만 해도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인구가 2만 명이면 공무원이 한 700명. 그러면 이게 공무원 수 대비해서 이거 뭐 세금이라든가 뭐 예산 문제 나중에는 월급도 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지자체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이제 시골 단위까지 이 아파트들이 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신축들이. 그리고 뭐 지역 주택조합 여기 사실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약성, 이게 다 부채 덩어리죠. 이 회수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고금리, 이 대출, PF, 이 대출도 부동산은 여러 가지 대출도 있잖아요. 뭐 브릿지 대출, 본 PF 대출, 뭐 중도금 상환, 뭐 이런 대출들 이게 수천에서 수백억, 수천억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돈을 못 받고 연체를 하고 갚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경공매에 들어오게 됩니다. 건설사가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상황이 안 되고 멘탈이 빠지고 막 돈을 빌리러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은행권을 찾아다니는데 은행권에서 이게 이제 안 돼버리면 이 금융권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사채 시장까지 가서 급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건설을 하고 계시는 이 사장님들도 주변에 많고 또 시행사 또 시공사 하는 분들하고 이제 자주 접할 때가 있는데 하나같이 이제 하는 일들이 이제 돈 이제 구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모임이라든가 활동 안 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제 이제 사례인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제 광주에서 이제 여러분들 알만한 이제 그 아파트 이제 시행을 하셨던 이제 대표님이 이제 연락을 주셔서 이제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본인이 알고 있는 A 건설 시행을 했는데 이제 목숨을 끊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는 나오진 않지만 여러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죠. 이제 한계에 이렇게 매달리다 보고 또 책임감이라든가 이제 인간이 이제 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이제 우울을 넘어서 조울의 감정, 그 이상의 상황에서 스스로 이제 놓아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연쇄적인 거죠. 지역 건설, 부동산 다 연관, 또 연대보증, 뭐 협력업체들 다 이어져 있다 보니까 한 개 이제 안 돼 버리면 이제 계속 이제 도미노처럼 이제 쓰러져 버리고 결국엔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법정갈 되고 있고 이제 인건비를 못 주니까 이제 부채 빚쟁이들이 쫓아서 빨간 딱지 붙이고 돈 내놔라 가만 안 주겠다. 영화 보면은 뭐 건달들 깡패들 보내서 돈 받고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민심이 좀 흉흉해지는 게 이제 부동산 내수 경기가 이제 위축되면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칼을 빼들고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7월부터 이제 7월달 하반기부터는 이 건설사 이제 그게 이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옥석 구분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 그렇지 못할 기업들, 엇갈린 운명이 펼쳐질 것. 이 대기업들, 건설 대기업들, 뭐 현대건설, 뭐 큰 회사들 이렇게 있죠. 도급순위 1등부터 뭐 한 30위 이런 큰 회사 몸집이 좀 튼튼하고 맷집이 있고 현금 이렇게 유보를 하고 있고 우량 사업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장 괜찮은 상황이죠. 근데 지방 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반기는 상황입니다. 갑과 을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죠. 일례로 지금 광주에서는 신가 재개발 사업이 되게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DL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아크로 하이엔드 브랜드 요것도 이제 분양가 조합원 측에서 제시했던 분양가가 2,450만 원 좀 넘죠. 이 정도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미분양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 시공사가 이제 대출도 하고 돈도 받아야 되니까 요거 하면 사업장 이제 미분양이다. 그래서 시공비를 낮춰가지고 분양하자 이런 이제 갈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이 조합님들도 좀 저한테 이제 제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엊그저께 이제 서울 가서 또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공문 내용을 봤더니 이거는 이제 그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 건설사가 더 세게 할 테마고 말 테면 말아라. 되게 그 내용이
되게 빡셌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져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칫하다가는 발을 빼겠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조합원 수도 꽤 많은 현장인데, 근데 이게 이제 비단 신가 재개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광주라든가 지방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런 이제 전례들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지방 건설사 이제 자본력이 좀 열악하고 규모가 약하고 또 우리 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이 여러 군데 펼쳐놨는데 지방이 소규모 사업장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도 지방에서 광주에서 좀 인기 있는 아파트는 이 대규모 택지 단지 또 뭐 학교라든가 교통 여건이 좋은 이제 그런 데는 그나마 좀 선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 소규모 지역 주택조합 이 작은 단위 또 건설사 브랜드 좀 약한 데들은 지금 뭐 다 보존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와중에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칼을 꺼내든 게 이제 부실 건설사 이 퇴출시키겠다. 안 되는데 이제 문제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내겠다. 어떻게 보면 골마낸 거를 파내겠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요거 상황도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지방, 특히 이제 광주 건설사들도 이제 이런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이 상황이 지금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제 7월부터 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건설사 대상으로 이 사업지들 이 사후 관리하는 거죠. 뭐 허그 같은 데에서도 강도 높은 이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연체율을 계속 연장을 하는 거예요. 대출 연장해 주세요. 돈 못 갚으니까 이게 한 4회 정도 연장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아웃. 또 준공 후 분양률이 절반도 못 팔았어. 아파트 못 팔아서 부실로 남은 이 폭탄 같은 그런 이제 건설사들 안 되면 이것들도 퇴출시키고 정리하겠다. 한마디로 부실 사업장 아웃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일단은 이제 기회를 주겠죠. 자율 매각을 해라. 근데 지금 건설사들이 다들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를 누가 사서 정리해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나도 힘드니까 너까지 내가 구해줄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져서 결국에는 이런 현장들은 이제 경매나 공매가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올 하반기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건설사 PF 시장을 보면 얼마 정도 돈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대출 PF가 한 230조 건설사. 여기서 이제 한 10% 정도, 23조 가량은 이제 부실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돈을 받아서 못 갚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한 데는 다 정리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오히려 한쪽에서는 이제 박수치면서 쾌재다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경기가 다시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지방은 다 죽는다. 그래도 건설업이 기간 산업인데 이렇게 해서 다 망하면 그 2차, 3차 후폭풍들이 이 지역 경제에 내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엇갈린 시선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건설사만 대놓고 옥죄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건설사도 물론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은행권들이죠. 은행, 금융권. 사실 뭐 땅 짚고 헤엄치게 했었죠. PF 대출 돈놀이 하는 거죠. 돈 빌려주고 따박따박 담보 설정해서 그렇게 해서 몸집을 키우고 배불리 먹고 연봉 1억 이상 받아왔던 건설사, 흑자 뭐 잔치를 펼쳤던 그 금융권, 은행권에 대한 책임을 왜 묻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거기에 대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봬요.